나는 줄리가 아니라 제니예요. 서울중앙지법 법정 한복판. 피고인석을 가로막은 커다란 가림막 너머로 이 황당한 일성이 흘러나오며 온 전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른바 줄리 의혹을 다루는 재판의 김건혜 여사가 마침내 직접 증인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 과거의 유흥가 근무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자신은 미니홈피와 채팅방에서 다른 이름을 썼을 뿐이라 강변하는 총극이 벌어졌습니다. 대중의 시선이 이 기이한 가명 공방에 쏠려있는 마당에 정작 거대 게이트의 실체를 추적해온 이들의 시선은 전혀 다른 곳에 꽂혀 있었습니다. 과거의 흔적을 덮으려던 그 은밀한 시도 속에는 특검조차 차마 손대지 못했던 의문의 창고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배후에서 통째로 쥐고 흔든 가공할 그림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수많은 가면 뒤에 철저히 가려져 있던 잔혹한 실체와 이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릴 결정적 비밀을 진득하게 파헤쳐 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큰 힘이 되어주세요. 자, 오래간만에 제 전공 분야 나왔습니다. 건의가 재판장에 나와가지고 지금 이게 뭔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 내가 옛날에 준비를 했다 안 했다. 의미가 있는 말이지. 안혜욱 회장님 관련한 이제 재판에 나와가지고 저는 줄리 아니라 저는 제니예요. 네, 제니. 줄리가 아니고 제니예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용 보시고 줄리가 맞는지 제니가 맞는지 제 기억이 갖고 있는 정확한 팩트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김건희가요,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안혜욱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로 해달라 그랬대요. 네, 얼굴 팔리기 싫다고. 근데 이제 재판부가 허락하지 않아서 공개가 됐고요. 이건 네. 옛날 같지 않아 지금. 네. 자, 일단 줄리의 줄자도 호칭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정하면서 자신의 실제 영어 이름은 제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아니 영어 이름 왜 필요해? 왜냐면 어디 가갖고 저기 성함이 어떻게 돼서 이게 명신인데요? 그러면 뭔가 병신 같고 없어 보이잖아. 아니 잠깐만요. 왜? 왜 명신이라는 왜? 이름을 가진 분들이 아니, 일반인이 응. 영어 이름 필요가 있나? 일반인이 아니니까. 아니 저도 어디 가서 안녕하십니까 국제정치평론하고 있는 문희정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안녕하세요. 제니퍼 문이에요. 뭐 이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일반인이? 이 자의식이 떨어지고 뭔가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서 자기 본명을 밝히거나 촌스러운 이름을 내놓기 싫단 말이에요. 술집에서 자기 이름 대고 접객을 하는 여자들이 어디 있어요? 다 가명으로 하지. 아니 근데 자기는 접대부 의혹 아니래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제니라고 불렀지 줄리라고 안 불렀다고 하는데. 그리고 나는 부유하게 자라가지고 그런 데서 일할 일도 없고 저는 그때 공부하고 있을 때라 그런데 나갈 시간도 없었어요. 둘 다 맞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역삼동에서는 줄리라고 했고요. 저기 영동이랑 포이동 쪽에서는 제니라고 한 거예요. 진짜. 쉽게 말해서 볼케이노에서는 관리직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관리직을 했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약간 메인몸 같은 그림이었는데 이게 호출이 없는 날은 줄리는 볼케이노 부근에 안 있고 영동 호텔에 가거나 아니면 클로버 호텔에 가고 줄리아나 가서 놀았단 말이야. 그럼 이름이 계속 그때 달라요? 나왔고는 나는 제니예요라고 소개를 한 거지. 그러니까 이름을 두 개를 쓴 거예요. 일반미 관리할 때는 줄리. 그리고 나가갖고 지가 직접 헌팅하고 다닐 때 개인 플레이 하고 다닐 때는 제니라고 한 거죠. 즉 양면을 띠면서 두 이름을 다 썼기 때문에 지금 제니를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줄리를 기억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와 미치겠다 진짜. 아니 그래놓고 접대부 의혹을 거짓이라고 하면서 이름을 제니라고 하면 영동 호텔 죽순이 하거나 줄리아나 거기 가갖고 클럽 DJ 붙어 아무튼 그런 거 막 하고 다녔을 때 그때 어디 부킹 가거나 누가 물어보면 제니라고 했던 거고. 야, 참. 저기 안에서는 이제 일반미 언니들 관리하고 5층에다가 방석방에다 올려주는 역할을 했을 때는 줄리라고 소개받아가지고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수히 안혜옥 회장님이 상상이 아니라 지가 지 이름으로 줄리라고 한 거고 왜 줄리라고 했어? 주얼리라고 했는데 주얼리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냥 줄리가 됐어요. 부르기 편하게. 그렇게까지 상세한 진술이 나왔잖아요. 그것도 지 친구가 해준 얘기야. 직접 들은 얘기잖아. 같이 일하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안혜옥 회장, 제가 술을 몇 번 먹어봐서 아는데, 에? 안혜옥 회장님이 그때 가서 만났을 때, 줄리 말고 걔네 친구들까지 3명을 불렀는데, 끝까지 한 명이 안 와가지고 3대2로 만났고, 그래서 안혜옥 회장님이, 나 못생긴 거 니들 해라 그러고 먼저 오셨고, 그런 와중에, 혼입을, 그것도 있었고, 다 따져놓고 보면 그렇게 된 거란 말이지. 근데 한 번만 만난 게 아니잖아. 나는 결혼식장까지 갔어. 안혜옥 회장님은.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그 후로도 수없이 많은 얘기를 했을 때, 안혜옥 회장님은 뭐라고 불렀겠냐는 얘기야. 명신이라고 불렀겠냐고. 명신이라는 이름은 본인이 기억도 잘 안 난대요. 나중에 야 니네 대학에 명신이라고 뭐 대학원 누구 있어라고 뭐 확인했다면서. 확인을 했는데 아니 뭐 그런 사람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이게 명확하게 조교도 아니었어. 학부생도 아니고 대학원 학생도 아니고 뭐 대학원 학생처럼 등록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정도 확인했기 때문에 그 후로는 명신이라고 부르질 않았단 말이야. 그럼 계속해서 그 다음부터 십몇 차례 이상을 보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혜옥 회장님은 줄리를 뭐라고 불렀겠어요? 그걸 계속 제니라고 불렀으면 줄리라고 생각을 못하지. 그냥 계속 줄리라고 부른 거고, 저도 자연스럽게 대답을 했기 때문에 대화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웃기긴 하다. 응? 보통 일반 사람들은 영어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 나이 때는 더 없지. 뭐 어릴 때 뭐 영어 학원에 가가지고 외국인 선생 이름 부르기 쉽게 뭐 영어 그러니까. 이름을 뭐 별칭으로 쓴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아니 있지만 그런 경우 있지만 친구들 사이에 누가 영어 이름으로 애들을 불러요. 이게 말이 돼? 이런 거지. 아니 일반인 중에 영어 이름 있는 사람 나와보라. 김건희 나이 때 나와보라. 그래. 그리고 그 친구 뭐 공부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다는데 그 당시 친구라고 하는 애들 걔 이상했어요. 구석지 하다 공부도 안 하고 맨날 화장이나 하고 있다가 저녁 때 밤 시간만 되면 같이 몰려갖고 튀어나갔어요. 다 이런 증언밖에 없는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걔를 기억하는 교수님이나 같이 동문수학했던 사람들 중에 누구도 명신이에 대한 기억이 없잖아요. 그런 증인을 내놔야지. 그래서 겨우 생각해낸 게 제니다. 근데 그것도 실제로 진짜 제니를 썼을 수 있다는 거지. 줄리 대신에. 아니 지금 아니 아까 줄리도 쓰고 제니도 그러면은 쓰고. 업장이 다른 거야. 그럼 업장이. 이제 제니로 만났던 사람들이 또 튀어나올 수 있겠네? 그 제니로 만났던 사람들은 대부분 사적 관계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공적인 관계. 회장님이 붙여주거나 회장님이 누구 붙여줘라 해갖고 만난 사람들은 다 줄리로 알고 있는 거고, 이제 그거 끝나고 나서 지 자유시간에 영동호텔이나 줄리아나나 이런 데 갔을 때는 이런 데 내려갔을 때는 제니라고 부킹을 받았기 때문에 웨이터들이나 DJ들이 다 제니라고 기억을 하고 그러니까 있는 거죠. 그런 웨이터들이나 DJ들이 나오겠네. 제니. 내가 만났던 제니가 그런 애들은 많아요. 아. 지금도 찾으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워낙에 죽순이었다고 하니까. 네. 여기 가서 물 안 좋으면 저기 가 있고 안 좋으면 또 1시간 있다 옮겨오고 막 이렇게 본인 때문에 물이 안 좋은 거라는 근데 왔다 생각이 갔다 드나? 했다고 하니까. 이름이 여러 개면 그거 다 기억하나? 응? 막 이름이 막 헷갈릴 것 같은데. 아니 안 헷갈리지. 안 헷갈려요? 왜냐면 그 마음가짐과 몸가짐이 다른데 이름에 따라서 업무의 강도가 다른데 그거 어떻게 뭐가 다르겠어. 줄리 할 때는 전혀 다른 종류의 알바야. 하나는 편의점 알바 같은 거고 하나는 생 노가다 같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헷갈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직접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빠요. 아우, 바빠요. 아니, 근데 김건희 컨테이너 찾았다라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김건희 컨테이너만 찾았어요. 아니, 컨테이너는 특검도 못 찾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컨테이너만 찾았어요. 아니, 돈을 찾아야 되는데 네. 저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예. 제가 계속해서 돈을 찾아야 죄를 그렇죠. 밝힐 수 있다 이 그게 얘기를 핵심이죠. 그렇죠. 이명박 때부터 계속 했지 예. 않습니까? 끝까지 찾겠다고는 했는데 예. 이명박 때도 운 좋게
비자금 저수지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구속으로 가는 길까지는 BBK 찾아주셨잖아요. 다스가 누구 건지. 재산을 너무 많이 찾아줘가지고 지금 후회하고 있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김건희 윤석열 관해서는 크고 중요한 범죄는 또 다 사라지고 예. 특별히 김건희는 자범이 됐어요. 아니 뭐가 많이 나왔잖아. 그런데 그렇죠. 목걸이, 브로치, 액세서리는 나왔는데 그게 사진에 나왔고 뉴스에 나왔던 그 액세서리 몇 개만 찾은 거지. 그러니까요. 진짜 중요한 범죄, 돈은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쫓아다니는데 제가 보기에는 많은 그 문제가 있고 죄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돈. 예. 통일교의 돈과 인력이 아. 윤석열과 김건희한테 갔어요. 갔다는 걸 알아. 예. 김건희도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통일교에서 도와줬다고. 아, 그럼 그 김건희 컨테이너에 들어있는 게 돈이에요? 그래서 돈을 쫓고 있습니다. 아. 돈을 쫓고 있는데 김건희의 돈을 권희로드가 제가 지금 점쟁이들을 계속 만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돈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돈을 찾아가는 과정에 이제 주변 사람들을 만나는데 김건희가 지금껏 만나던 사람들이 다 가식과 거짓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진실로 대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점쟁이 무속인데 무당이어서 네. 그 사람들한테는 네. 상의해야 될 거 아니야. 나 네. 결혼 이 사람하고 해도 돼? 저 사람하고 해도 돼? 그리고 직원을 채용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채용해도 돼? 말아야 돼? 잘라야 돼? 계속 물어봅니다. 네네. 심지어는 코바나 컨텐츠에 비서가 있어요. 예. 비서가 있고 본부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하고 일을 해. 네. 그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저 사람이 인성이 어떻고 능력이 어떻고. 근데 저 사람을 잘라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점쟁이한테 물어봐요. 아. 그런 증거는 건의로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죠. 주진우 기자가 지금 1, 2, 3, 4, 5편을 쭉 공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점쟁이를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사실 컨테이너는 저희가 JTBC 보도를 통해 가지고는 그 들고 누가 갔다라는 CCTV에 대한 그러니까 증언만 있었는데 그걸 실물로 찾아내 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찾아냈죠. 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경기도 양평입니다. 자, 네, 제보를 받고 가신 거예요? 시계를 거슬러 올라가 네. 볼까요? 올라가 보면 윤석열이 탄핵되고도 버티죠. 관저에서 계속 버티다가 버티죠. 결국 그 혐의가 추가돼가지고 재판받았잖아요. 관저에서 버팁니다. 예. 버티고 그때 예. 관저에서 버티고 있었을 때 수상한 짐이 그쵸. 빠져나갑니다. 그때 막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CCTV 잡혔다. 자, CCTV에 그 짐들이 나간다는 예. 얘기 있었는데 그런 짐은 아니었고 그때 제가 보기에는요. 예. 아직 이게 수사로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예. 체포 방해를 할 예. 당시에 관저에서. 관저에서 할 때 그때 어떤 차가 들어와서 그 관저에서 나간 차가 예. 사저 그러니까 아크로비스타로 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갑니다. 양평으로? 갑니다. 예. 경기도 양평에 어. 이삿짐 센터 컨테이너에 예. 잠자입니다. 아, 그러면 잠깐 저희 제작진이 한번 영상 띄워주시겠어요? 아까 캡처 화면 있는데 저기가 이삿짐 센터가 있는 곳이에요? 저기 좀 약간 뭔가 폐허가 된 곳인데. 지금 그 이삿짐 센터가 이사 갔어요. 아. 이사 가고 예. 폐허가 된 이삿짐 센터를 제가 간 거죠. 아니 근데 저렇게 컨테이너만 놔두고 가요? 컨테이너도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컨테이너는 들고 가기도 근데 해요. 왜 놔두고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뭐야? 자, 예. 이렇게 놓고 갑니다. 근데 저기서 이삿짐이 다시 갑니다. 사라집니다. 이삿짐이 안에 있는 짐만. 짐이 사라집니다. 아. 근데 그걸 쫓아가야 되는데 예. 저기까지는 음. 검찰 특검에서도 저기까지는 쫓았어요. 아, 그래요? 네, 저기까지 쫓았어요. 근데 수사권이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을 할 수 있잖아요. 가야 되는데 예. 거기서 멈춰 있어서 제가 거기를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아, 야. 돈이 뭐가 왜 중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와가지고. 예. 네. 그래도 현장에 가면 좀 보이는 게 있잖아요. 주진우 기자 저 컨테이너 비어 있는 거 하나? 두 개? 몇 개예요? 컨테이너는 하나고 하나고. 예, 뭘 좀 발견하신 게 있어요? 이삿짐 센터가 다 이사가고 폐허가 됐어요. 어. 거기서 발견할 수는 없었고 근데 저는 수사의 흔적과 예. 다른 기록들을 다 확인해서 쫓아가고 있죠. 근데 왜 양평이에요? 양평의 이삿짐 센터? 양평이 이삿짐 센터인데 양평에 창고도 많고 그리고 양평이 저 김건희 최은순의 예. 근거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 이삿짐 센터로 가는 그 이삿짐 센터 그곳을 택한 이유는 김건희와 관계가 있는 사람의
사람의 그 업체가 좀 동원됐다. 아, 저는 그렇게 그래요? 보고 있습니다. 이 보도 나가고 나서 김건희 쪽에선 따로 연락 오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수사 기록을 다시 또 베이스로 해가지고 쫓아다닌다고 또 하셨으니까 쫓아다니겠습니다. 네. 이제 돈 관련된 문제들을 더 이제 심층적으로 들어가시는 그렇습니다. 거겠네요. 공개적으로 뭐라고 안 하고요. 뒤에서는 계속 욕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기자가 계속 네. 탐사 보도하니까 그게 불편하긴 하겠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건의로드도 이제 계속 공개하고 있는데 네. 아까 말씀하셨던 김건희 씨를 뒤에서 움직였던 하나의 좀 그룹으로서 무속인들을 보고 계시는 네. 거잖아요. 제가 한 10여 명까지는 음. 만났고요. 10여 명까지는 만났고 김건희, 윤석열이 의존하던 무속인들이 한 20명가량, 15명에서 그렇게 20명가량 많아요? 있었다는 거. 20명이나 의지해요? 계속 이렇게 갑니다. 이게 또 그것도 그 영빨이라고 하는데 예. 영빨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영빨이 센 사람들이 있어요. 예. 센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의존하고 그리고 연애를 잘 보는 사람, 그리고 각자 장기가 달라서 사업을 잘 보는 사람, 아. 그리고 가족 관계 화목 같은 거 잘 보는 예, 사람, 예, 그런 예.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분야별로 하니까 20명이라고.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이렇게 찝어주죠. 그래서 결국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는 12월 3일 왜 그날이었는지 자, 왜 대형과 그날? 관련되어 있는 게 있지 않느냐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 예. 정무적 정치적 판단을 했을 때 12월 예. 3일 목요일은 음. 최악의 날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날이거든요. 그렇죠. 빨리 이제 비상계엄 해제 투표를 할 수 있었던 날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국회 본회의가 있었으니까.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정무적으로 조금만 안다면 음. 그날을 잡을 수가 없는데 12월 3일이 원숭이 띠인 윤석열과 김건희가 굉장히 가지고 놀기 좋다. 네? 그런 날이어서 잡아줬을 거라는. 근데 이건 취재입니다. 이건 다 추정인데 네네네. 김건희 원숭이 무속인들이 띠? 아. 12월 3일을 잡아준 무속인이 분명히 있다. 김건희는 무조건 모든 날짜를 나를 받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아무리 나를 받아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조금만 생각하면 평일이 아니고 주말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생각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런 사람한테 의존하는 것 자체가, 아니 김건희는 유경옥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자기 수족 같은 사람이 지금도 옥바라지 하고 있는 사람. 지금도 옥바라지 하고 있어요? 옥바라지 그 하는 동물들 돌봐주고. 정지원과 음. 유경옥이 하는데 정지원이 가장 많이 가고요. 그 면회를. 면회를 가고 예. 지극정성으로 합니다. 그리고 또 밥 해주는 이모하고 이렇게 또 유경옥이 있는데 유경옥이 대장짓을 해가지고 눈꼴 사납다는 얘기를 또 지네들끼리는 해요. 그 김건희 측근 그룹 안에서도 사이가 안 좋아요, 자기들끼리? 좀 있죠. 그런 게. 오. 있죠. 더 얘기하면 안 돼. 더 왜요? 얘기하면 왜요? 나오면 안 돼요. 알려주세요. 네, 저는 이제 코바나 컨텐츠 에 대해서도 취재를 계속 하고 있고. 네네네. 너무 다 오픈하면 취재원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결국 종합특검의 과제인데 이런 게 종합특검 수사 도통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진우 기자도 발견할 정도면 종합특검은 더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종합특검에서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나는 생각을 할 때 전 국민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1, 2, 3 내란 비상계엄을 누가 왜 선포했을까? 그리고 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과연 대통령실이 몰랐을까? 김태효, 정진석이 아무것도 몰랐다고? 그러게요. 예.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건희가 몰랐다고 발표를 했는데 내란 특검에서 발표하고 재판을 받지도 않았는데 네. 전 국민이 아니 윤석열은 모든 결정을 김건희한테 물어보는 사람인데 그걸 안 했다고 몰랐다고 이 얘기에서 좀 시작돼야 됩니다. 그리고 김건희가 비상계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김건희 윤석열은 어느 정도의 국정농단을 했는지 이걸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핵심으로 가는 길은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지금. 근데 그렇게 어려워요? 종합특검에서 그러면 지금 좀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지금 국정원 관련해서 조태용 그리고 홍장원 등을 중요임무 종사자로 입건했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오늘 보도가 나왔죠. 김태효는 오늘 이틀째 불려갔습니다. 김태효는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내란 특검에는 불려가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불려가서 지금 조사받는 혐의가 내란을 어떻게 기획했는지, 내란 때 뭘 했는지가 아니라 내란 이후에
보고서를 써가지고 예, 외국 예. 공간에 계엄을 찬양하고 이렇게 맞아요, 미화하는 맞아요. 예, 그런 예. 그 문건을 보낸 거에 대해서 네.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아. 부분이어서 이게 내란의 핵심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뭐 그것도 안 중요하다고 할 수 없지만 본질에 더 가닿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을 어떻게 준비하고 기획하고 같이 했는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기소까지는 갈 것 같은데 아. 기소까지 가더라도 이 부분으로만 기소한다면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요. 다음 주면 1차 시한이 끝나잖아요. 그렇습니다. 1차 시한이 끝나는 거면 일단 수사 기간이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 그리고 인제 2번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2달 음.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예. 수사를 마무리하고 공소장 쓰고 인제 기소하고 예. 그게 한 달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면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 핵심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국정원 관련돼서는 그나마 수사가 좀 된 부분이에요. 이 얘기는 아. 된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내란 특검에서 국정원에서 역할을 좀 열심히 하고 있어요. 2차 종합특검에서 2차 종합특검에서. 그래서 국정원 요원들이 가서 같이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도 돼요? 네, 하고 있어요. 그 수사권이 있고 도와주는 거니까. 그런데 파견돼서? 예. 다른데 안 나온 내용인데 제가 그래요? 파견돼 가지고 지금 수사를 해서 그 내용은 조금 더 나왔습니다. 더 나왔는데 다른 부분 가야 됩니다. 특별히 내란에 관여한 검사들, 네. 내란에 관여한 그러니까요. 대통령실, 예. 그리고 김건희 잡아야 되는 이 부분은 안 되는데 검사 부분, 검사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김건희의 디올백, 디올백 그리고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예. 주가 조작 수사를 아예 안 하고 결론을 내놓고 음. 수사를 조작했지 않습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최재훈 부장과 김민구 부부장이 근데 불렸어요. 참고인으로 갔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참고인으로 왔는데 음. 그 사람들의 방패를 그 특검의 수사가 거의 뚫지 못했어. 뚫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한테는 희망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울었던 검사 기억나십니까? 미국에 있다는 연수가 있는 분인가요? 네네. 예. 네, 그분이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겁니다. 오나요? 옵니다. 이제 그만 얘기해. 그만 얘기해. 네. 야, 지금 중요한 역할을 종합특검의 합니다. 하나의 이제 그 혈이 뚫릴 수 있는 수사에 그렇습니다. 주요한 인물이 들어온다. 검사가 수사하지 않았다. 검사가 결론을 내놓고 네네. 수사를 조작했다. 수사 내용을 아예 만들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기소를 하지 않습니까? 특검도 기소는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공소 유지는 검사가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또 거기서 또 꼬이네요. 이걸 잘못 만들어 가지고 특검법이 약간 좀 바뀌어야 됩니다. 공소 유지를 자기 검사 네. 자기 위에 네.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어떻게 잘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왜 법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러게 말이에요. 예. 오늘 영상 보시면서 느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법정 가림막 뒤에 숨어 자신은 줄리가 아니라 제니라고 주장하던 그 생생한 순간, 그리고 업장과 목적에 따라 가명을 정교하게 나누어 사용했다는 과거 유흥가의 목격 정황들은 단순히 한 개인의 과거 호칭 문제가 아니라 그 이름 뒤에 가려져 있던 거대한 권력 카르텔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인사 채용부터 국가적 위기 사태의 결정적 날짜까지 수십 명의 무속인들에게 의지해왔다는 정황과 특검의 눈을 피해 양평 폐허 속에 은닉되었다는 의문의 단서들이 마당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주가 조작 의혹을 덮기 위해 결론을 짜 맞추고 수사를 조작했던 이들의 단단한 방패를 과연 특검의 날카로운 칼날이 뚫어낼 수 있을까요? 과연 이 모든 의혹들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인 결과인지는 영상을 보신 분들이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수사 압박에 눈물을 흘렸던 그 검사가 복귀하는 순간 꽁꽁 막혀있던 진실의 혈이 뚫릴 것이라는 예고였습니다. 가면은 언젠가 벗겨지기 마련이고 숨겨진 진실은 반드시 수면 위로 올라오기 마련인데 과연 우리는 그 거대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